관이라면, 어느 한 곳이라도 막혀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오늘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뇌혈관이 막히면은 일반적으로 1분 내에 한 200만 개의 뇌세포가 망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뇌졸중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무려 12만 명. 그 누구도 뇌경색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늘엔 축복, 땅에는 평화. 고요하고 거룩한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세상은 축제에 취해 있는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신경과 김대현 교수는 오늘 당직이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당직 서고요. 나머지는 대개 이틀에 한 번은 온콜 당직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연락받고 그다음에 급한 환자 있으면 병원에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시스템이죠. 네. 급성 뇌졸중 환자를 돌보기 위해 24시간 신경과 의료진이 돌아가며 당직을 선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를 돌보다 보면 밥 한 끼 마음 놓고 먹기 힘든 게 사실이다. 요즘은 지방에는 뇌졸중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저 같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심평119입니다. 예. 네, 환자 물좀 드릴게요. 예. 64세 남자분이시고요. 네. 오늘 7, 8시 30분. 온센, 네. 라이트 바디 리프리스, 빅사스리아, 라이트 페이셜 쪽으로. 예. 예. 지금 네. 응급실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해놓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환자를 이송 중인 119 대원이 한라인을 통해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 교수는 응급실로 향한다. 그 사이 구급대원이 말한 60대 뇌졸중 의심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 딸이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해 119에 전화를 걸 때만 해도 환자는 의식이 있었다. 성함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름, 팔, 양쪽 팔 한번 들어보세요. 라이트 쪽으로 앉아. 오토 와요. 자, 환자분 손 들어볼까요? 앞으로 나란히 해봐요. 네, 이쪽 손. 네, 이쪽 손 해보세요. 이쪽 손. 이쪽 팔 앞으로 나란히. 이쪽 팔. 자, 이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다리. 이쪽 다리 들어보세요. 이쪽 다리. 오른쪽 다리 들어봐요. 네, 오른쪽.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발생 시점은 어떻게 아셨죠? 그 보호자분이 있었고 아.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2시 30분. 네. 팔시라고요? 그럼 얼마 안 됐네. 식사하고 바로. 네네. 그래서요. 환자에게 증상이 시작된 건 불과 1시간 전. 진단을 위해 서둘러 CT 촬영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고, 이제 전에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뇌가 크게 망가지면 저렇게 말 못 알아듣고 말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은 이 정도면 거의 100% 확실한데, 저게 이제 혈관이 막힌 건지 출혈인지는 사진 찍어봐야 같은 뇌졸중이라 해도 혈관이 터진 뇌출혈과 혈관이 막힌 뇌경색은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머리 안에 출혈은 없어요. 아마 머리 안에 혈관이 막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혈전 용해제를 타와가지고 지금 주사를 바로 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큰 혈관이 혹시 막힌 건지 작은 혈관이 막힌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큰 혈관이 막힌 게 있으면 아마 시술까지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이 환자처럼 뇌혈관이 막힌 급성 뇌경색의 경우 1차로 혈전 용해제를 주사한다. 증상이 나타나고 가능한 빨리 주사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혈전 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모두 뚫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큰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라면 시술이 필요하다. 어떤 혈관이 막혔는지 뇌 손상이 얼마나 심한지 파악하기 위해 다시 MRI 촬영이 이루어졌다. 오른쪽에 중뇌동맥은 이렇게 피가 잘 가는데 좌측 중뇌동맥은 여기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혈전 용해제만 써가지고 뚫릴 확률이 한 30%, 많게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발생 시점이 1시간 반도 채 안 됐고 해서 어떻든지 빨리 시술팀을 불러가지고 이 혈전 뽑아내는 시술을 좀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응급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김대영 교수는 의료진을 소집했다. 네, 그래서 지금 MRI 상에서도 혈관을 뚫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몇 시간, 몇 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단 1분 1초라도 서둘러 혈관을 뚫는 것이 뇌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환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처음에 방에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는 그냥 운동하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안 나가봤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길래 이상해서 나가봤더니 아빠 누워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시면서 그래서 처음엔 체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갑자기 말도 못하고 좀 이상하길래 119에 신고했어요. 빠른 대처 덕분에 지체 없이 시술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각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신경외과 교수와 간호사, 방사선사까지 김 교수의 호출을 받은 의료진이 시술실에 모였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혈전 제거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시술에선 스텐트를 이용해 혈전을 제거하게 된다. 시술은 환자의 사타구니 쪽 대퇴혈관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 뇌까지 접근한다. 이어 막혀있는 뇌혈관에서 스텐트를 펴 혈전을 제거하게 되는데 혈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술을 인터벤션, 중재적 시술이라 한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다 막히기도 하고 혈전이 날아와 뇌혈관을 막기도 한다.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증상이 나타난 지 4시간 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혈전 용해제를 주사한다. 작은 혈관이 막혔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혈전 용해제만으로 혈전을 녹여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큰 혈관이 막힌 경우 혈전 제거술이 필요하다. 막힌 혈관 내에서 스텐트를 펼쳐 혈전이 엉겨붙도록 한다. 이후 스텐트를 빼내면 혈전이 제거되어 혈액은 다시 흐르게 된다. 시술이 이루어지는 중뇌동맥의 직경은 2에서 2.5mm 내외. 시술은 정교하고 정확해야 한다.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몸 밖으로 나왔다.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액이 흐르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
이 정도면 뭐 혈관은 거의 뭐 90% 이상 깨끗하게 잘 열린 편이고요. 증상 발생하고 3시간 50분 만에 열린 거니까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혈관이 재개통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경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예후는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살짝. 호출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나온 의료진들. 덕분에 환자는 응급실에 온 지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혈관 개통 시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그 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올까? 지난 밤 응급실로 실려와 총각을 다투며 시술을 받은 급성 뇌경색 환자. 주치의인 김대형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한봉조님, 어제 병원에 온 거는 다 기억하세요? 근데 그때는 말을 하려고 해도 전혀 말이 안 되고, 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네요, 그죠? 이쪽 손 또 쫙 뻗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버텨보세요. 10개 셀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잘했습니다. 어제 요 시술한 부위에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소변줄도 조금 이따가 뽑아드릴게요. 환자는 어제와 달리 의식이 또렷하고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다. 언뜻 떠오르는 지난밤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는 한봉조 씨. 집에서 마지막 기억이 어디까지 나세요? 집에서 마지막 기회가 우리가 그게 좀 그래 맥혀 이런 거. 야, 정말. 뇌졸중은 뇌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한의학에서는 흔히 중풍이라 하는데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된다. 뇌졸중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내출혈 같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에 비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뇌경색은 뭐 큰 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큰 혈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나가는 아주 직경 1mm가 안 되는 혈관에 손상이 와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장에서 색전증이라 그러죠. 심장에서 이제 혈전이 생겨서 이게 이제 머리 쪽으로 날아가서 생기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뇌 혈관이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뇌경색의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뇌경색은 노인성 질환으로 7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하지만 뇌경색의 원인이 모두 노화 때문만은 아니다. 각기 다른 원인으로 며칠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진 70대 박명전 씨와 한삼분 씨. 한삼분 씨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된 건 2022년 12월 19일 아침이었다.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딱 오른손을 짚고 왼손을 짚으니까 왼쪽에 힘이 없어요. 그래 막 탁 쓰러지면서 침대에 모서리에 막 탁 박아프대. 그래 내가 왜 이런다 싶어서 영판 장난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한번 시도를 했어. 시도를 하는 거 이제 책상 모서리에 가서 탁 박아프더라.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와 그랬는데 이렇게 하더라. 내가 이래가면 안 되겠다. 신호를 보내야 됐다 싶더라고. 장난 아니요 이러면서 소울 이러면서 장난 아니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가. 그런 거네 우리 아저씨가. 이 아이구나 싶어서 막 119에다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에서 그랬는데 다시 좀 냈는데 내가 119 전화하니까 구급대에서 받더라고. 그래 빨리 와서 급여도.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뇌에서 큰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는 뇌경색을 확인했다. 서둘러 시술을 받은 결과 혈관을 막고 있던 큰 혈전을 제거했고 막혔던 혈관도 개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뇌경색의 원인도 찾게 됐다. 이 환자는 입원을 해서 뇌졸중 오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그 심방세동이라고 부정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뇌졸중이 올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거든요. 나이 들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뇌혈관이 막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삼분 씨에게 급성 뇌경색이 나타난 것은 뇌가 아닌 심장이 원인이었다. 부정맥이 있으셨던 걸 이번에 아신 거예요? 여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렇지. 내 심장에는 이제 부정맥이라 하는 거 알았지 듣고. 그 큰며느리한테 여기 하는 아. 그 하는 바람에 부정력을 알았다 이거. 확실히 알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알은 거는 내 약간 알고 있었어. 명의를 나는 잘 보거든. 보는 머리 그 이제 명의들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래 들어보니까 내 정세하고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내가 본 거래. 그거를 언제쯤부터 아셨다고요, 어머니? 한 알은 지도 뭐 30년 가까이 됐겠지 내한테서. 병원 치료는 평소에 안 해보셨어요, 그거 가지고? 그까 따로 안 해보고 예 없는데 그래 요번에 이제 MRI 찍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나니까 그게 내 기분이 좋습니다. 내 이제 이거를 완전 알아냈어요. 올게 뭐 농사를 잘 해가 뇌경색의 증상은 비슷하지만 뇌경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우스나 잘 짓어.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된다. 탄력을 잃은 뇌혈관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막히기도 한다. 특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기도 한다. 또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심방에서는 빠르고 불규칙하게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게 된다. 이 혈전이 뇌로 올라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심방세동이 있다면 평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한삼분 씨가 전형적인 뇌경색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박명전 씨는 조금 특이한 경험을 했다. 당뇨도 고혈압도 없이 건강했다는 그녀는 일주일 전 이상한 증상이 3번이나 반복돼 나타나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퇴원하고 일주일 동안은 다른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예. 그때 왼쪽 팔다리 힘 3번 빠지고 퇴원하고는 뭐 그거는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혹시라도 다음번에 그 이번처럼 힘 빠지면 계속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런 분들은 또 향후에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뇌경색이 온 사람이나 이제 이렇게 반복만 되고 안 온 사람이나 결국은 치료는 똑같고 약도 철저하게 잘 드셔야 된다고.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지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녁 한 그때 8시나 9시나 됐는데 시계는 확실히 몰라. 그런데 여기서 책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책을 싹 놓고 누우려니까 그대로 막 싹 어지러우면서 꼬꾸러졌는데 일하려고 해도 뭐 하려고 했는 거야.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기억이 또렷또렷하는 거야. 마비가 왔는데 가만히 있고 여기 반이 그냥 막 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만 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 한참 내 생각에는 몇 분이 된 건 모르겠는데 한 10분이나 넘었겠지. 그런데 또 살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일어나서
정리한다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꼭 엎드리니까 또 그러는 거야. 그래 겨우 들어가 누우니까. 뇌경색처럼 혈관이 꽉 막혀 뇌 손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뇌혈관이 잠시 막히면서 일순간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줄었다가 잠시 후 다시 혈류가 흐르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다가 24시간 안에 다시 좋아지는 이런 증상을 일과성 뇌허혈 장애, 미니 뇌졸중이라 부른다. 일과성 뇌허혈 장애도 뇌경색과 같다고 생각하면 해야지 이게 증상이 가볍다 해서 절대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개는 이제 저절로 이제 좋아졌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 않다가 며칠 사이에 정말 뇌경색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박명전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덕분에 뇌경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요거는 이장약이래. 아침에 식전에 먹고, 요거는 밥 먹고, 요거는 저녁약이네. 그 약을 언제까지 드시래요, 어머니? 죽을 때까지 먹으라니 그래. 뇌경색은 무엇보다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지나치기 쉽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할까?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세 가지만 꼽자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어느 한쪽에 갑자기 이제 힘이 빠져서 이렇게 힘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 들게 된다든지 해서 한쪽에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따라 해보라고 했을 때 말 발음이 어둔하거나 이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는 이런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소리를 내보라 했을 때 한쪽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는 안면 마비가 있을 때 이게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실제로 뇌졸중인 환자들이 한 80%,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늦은 밤 엄마가 이상하다며 딸이 60대 엄마와 응급실을 찾았다. 환자는 병원까지 걸어온 데다 의식도 분명하다. 환자분,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불편한 건 전혀 없으세요? 예,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불편한 게 없으신가요? 예. 자, 요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심지. 다시 큰 소리로. 다심지. 요거는 들 7 4. 요거는 요 밑에. 이거요? 예, 예. 실날 실이. 예. 날카 이. 예, 예. 그 다음에 이 눈 애 눈 널 부. 예. 부하고 예. 널. 지금 읽는 게 잘 안 되시죠? 본인은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제 따라 읽어보세요. 다람쥐, 다람쥐. 예, 돌아온 철새, 돌아온 철새.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예, 따라하는 건 다 잘 되죠? 네. 자, 거꾸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 발, 애, 운, 설, 마, 설, 비, 가. 이게 잘 안 되네, 그죠? 눈. 예, 잠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써볼게요. 예. 지금 팔다리 힘은 다 괜찮잖아, 그죠? 예,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칼날같이. 칼날같이. 예, 칼날같이. 같이. 예, 날카로운. 로운. 바위. 바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읽는 거는 잘 안 되고 따라하고 쓰는 거는 비교적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가 어디에 망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능들이 다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쓰고 따라하고는 다 되는데 지금 읽는 기능만 지금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조금 떨어집니다. 그 부위에 지금 병이 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입원해가지고 이런 부위예요. 예. 같은 뇌경색이라 해도 뇌의 어느 부위에 손상이 생겼는지에 따라 증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읽는 것만 잘 안 되죠. 대뇌를 살펴보면 전두엽은 학습 기능과 인격, 정서를 조절하며 운동 기능과 자율신경계 조절 등을 담당한다. 측두엽은 청각 기능과 기억력, 미각과 후각, 기분 감정 조절, 언어 이해 능력 등을 맡고 있다. 두정엽은 피부의 감각을 느끼고 감각을 통합하며 공간 인식 등을 관여한다. 후두엽은 눈에서 온 시각 정보를 모아 위치, 모양,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생성과 표현을 관여하는 부위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언어는 이해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측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될 경우 타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글도 이해하지 못하며 말을 하지만 정작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응급실로 또 다른 환자가 이송됐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60대 남성 환자. 의식도 없고 반응도 없다. 아침에서야 발견돼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시술이 진행됐다. 이게 원래 양쪽에 혈관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기저동맥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되는데 여기 혈관이 아예 그냥 다 막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번 뚫어가지고 혹시나 의식이 좀 좋아질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뇌경색 치료에 있어 시간만큼 중요한 건 어떤 혈관이 막혔느냐 하는 점이다. 뇌혈관 중에서도 혈류량이 많은 중대뇌동맥에서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환자는 뇌교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저동맥이 막힌 상황. 의료진은 적극적인 시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해 나갔다. 잠시 후 혈관을 꽉 막고 있던 혈전을 깨끗이 제거했다. 큰 혈관이 막혔느냐, 작은 혈관이 막혔느냐, 막힌 부위가 어디냐, 그다음에 막혔던 뇌 손상 부위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도 결정이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부순환이라고 예를 들면 교통 체증이 생겼을 때 우회 도로가 잘 발달돼 있으면 이제 차들이 잘 빠지듯이 평상시에 뇌혈관이 막혀도 우회로가 잘 만들어져 있던 사람은 그걸로 혈액이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환자 상태가 양호할 수도 있거든요. 시술 후엔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회복 여부를 지켜본다. 며칠 전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사람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일터를 누비던 동료였고 다정한 친구였을 이들은 지금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길 간절한 바람들이 이곳을 채운다. 하지만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눈 떠보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 이쪽 다리.
다른 병원에서 이송되어 온 환자는 의식이 없다. 이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경동맥 큰 혈관인데 오른쪽 여기가 완전히 막혀서 여기는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머리 안쪽에 뇌경색 크기를 보면 병변 크기가 되게 큽니다. 예. 머리 오른쪽 뇌에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뇌 손상이 있고 그대로 놔두면 뇌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뇌가 이렇게 퉁퉁 붓거든요. 뇌가 이렇게 너무 많이 부으면 이게 뇌관을 눌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뇌관은 숨쉬고 호흡 담당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서둘러 수술이 결정됐다. 하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수술은 뇌경색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 대뇌 방구의 3분의 2 이상을 침범한 뇌경색을 갖다가 악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이 진행을 하면 뇌가 붓게 되고 결국에는 반대쪽 뇌까지 넘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환자는 더 안 좋아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악성 뇌경색 사망률을 갖다가 그냥 약물 치료만 했을 때는 80% 정도 사망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적인 이런 안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이런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감압적 궤도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를 갖다가 떼주는 방법입니다. 뼈를 떼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사망할 환자들의 수를 갖다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신경외과 최재형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진행됐다. 악성 뇌경색이 나타나면 뇌가 부어 두개골 내 압력이 높아지고 뇌간, 소뇌, 뇌신경 등이 압박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의식 저하, 호흡 장애 등이 나타나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 이를 막기 위한 수술로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후 뇌막을 절개해 뇌를 누출시킨다. 두개골 내 압력이 낮아지도록 한 다음 그 위에 인공 뇌막으로 덮고 꿰매준다. 뇌막을 절개하자마자 부어있던 뇌가 밖으로 나왔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 하지만 악성 뇌경색인 만큼 환자의 상태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뇌경색을 두려워하는 건 후유장애 때문일 것이다. 이틀 전 박성규 씨는 뇌경색으로 거제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다리 마비 증상과 시야 장애까지 나타나 김 교수를 찾게 됐다. 지금 오른쪽 시야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한번 가려보시고 제 코 보이시죠? 코만 딱 쳐다보고 제 손가락이 몇 개인지 가르쳐 보세요. 제 코만 딱 쳐다보고 계세요. 요거 몇 개예요? 이쪽에 손가락은 몇 개? 다시 코 쳐다보시고 요거 몇 개예요? 2개. 2개. 예, 다시 코 쳐다보시고 지금은 몇 개예요? 1개. 예, 알겠습니다. 예, 손 내려보시고. 아마 요쪽에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오른쪽 지금 시야 장애가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뇌경색이 온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 요 뒤통수 쪽에 병이 와 있거든요. 여기에 병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방금 검사한 것처럼 마찬가지 오른쪽 절반이 잘 안 보입니다. 사흘 전까지 아픈 곳이 없었다는 환자.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막힌 걸 다시 뚫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시간이 좀 지나서 뚫거나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오히려 뚫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더 이상 안 나빠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시야 검사도 그렇죠. 약물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뭐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박성규 씨는 입원을 했다. 평소 뇌경색을 두려워했다는 환자. 부모님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들도 이 병을 앓고 있다. 형제가 중에 제가 제일 나중에 걸렸어요. 그 나중에 걸린 나이가 그래 불과 한 60밖에 안 되는데 다 일찍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동생도 일찍 걸렸고. 동생분도 예. 어떤 병이 걸리셨다는 얘기죠? 내가 이 병입니다, 이 병. 그 뇌경색. 뇌경색에 옛날 말로 이제 중풍.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술, 담배 피워야 되고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자자고 참아서 해야 되는데 못 참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후회스럽지.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과 심방세동 등의 심장 질환,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 평균 뇌졸중 환자들이 입원해서 조사를 해보면 입원 당시에 고혈압 환자가 한 70%,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가진 환자들도 각각 한 30% 정도 되고 심방세동도 뭐 한 20%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만 관리를 잘 해줘도 이제 뇌졸중이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된 박성규 씨. 조심해도 부딪히거나 넘어지기 쉽다. 증상이 시작된 후로 아내는 남편의 오른쪽에 서서 한쪽 팔로 보호하며 걷기 시작했다. 뇌졸중이 나타나 시력이나 시야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눈에 나타난 이상 때문에 뇌졸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박성규 씨는 시야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받았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그의 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요거 전체가 8, 9번이 다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오른쪽이 잘 안 되는데. 예, 맞아요. 여기가 가리니까 이게 오른쪽 반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뇌경색 위치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오른 눈에 오른편 반이 안 보이고 왼눈에 오른편 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뇌경색이 약하게 오고 하면은 일부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치료 잘 받으세요. 눈에 나타나지만 결국 원인은 뇌경색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예, 안과에서 치료할 건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게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에 영향을 조금 받아요. 시각 중추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시야 장애가 나타난 상황. 회복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받기로 했다. 뇌경색으로 망가진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재활 치료를 통해 이웃 세포들이 기능을 돕게 만들고 발달하지 않던 회로를 깨워 장애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한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무렵 급성 뇌경색이 나타났다는 이상철 씨. 지난 8년은 뇌경색이 남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안경. 안경. 자, 요거는 리모컨.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휴대폰. 폰.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는 요거 쓰는 거. 볼펜. 예. 지금 하는 거 제가 말씀하는 거는 100%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는 것도 다 잘 되긴 하는데 단어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 안 나죠. 근데 늘 쓰는 거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금방 그런 식으로라도 나오는데 예. 좀 잘 안 쓰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맴돌기만 맴돌고 그렇죠. 말이 안 예. 나. 119 타고 오실 때는 말씀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혈전 용해제 주사와 혈전 제거술까지 받았다. 막힌 혈관은 잘 개통됐고 약물 치료도 지금까지 잘 받고 있다. 하지만 뇌경색은 그에게 장애를 남겼다.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거세요? 지금 저는 말이지 말하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언어만 빼고 나머지 다 괜찮으세요? 불편. 그 전에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었어요? 네,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니까 부부니까 이제 대충 말해도 이제 같이 산 지가 오래되니까 아 무슨 뜻으로 말을 하시구나 하고 제가 알아듣고 아 이런 말이 있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그래 해주시고 그래. 그 전에 좀 더 심할 땐 어땠어요, 어머니? 아니 이제 제가 다 씻겨드리고 그랬죠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혼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다리야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고 혼자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급성 뇌경색을 겪고 지난 시간 동안 부부는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왔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다 해도, 그래서 더 나아갈 곳이 없다 해도 부부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희망을 놓을 순 없다. 같이, 둘 다 같이 꽉 쥐어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지금 괜찮으시죠? 응급실에 실려왔던 한봉조 씨는 일주일 만에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걸어서 당기세요. 그렇지. 다시 쭉 당겨보세요. 발가락 누르지 말고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내가 또 어찌 될라고 술란 건 모르지만 진짜 운 좋은 것 같아.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날 또 뭐 119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교수님이 그때 뭐 나와 계시고 하기에는 그래 아다리가 되려고 해서 또 그래 됐는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사용하면은 응급실에선 당황해하던 딸도 그 사이 편안해진 모습이다. 손은 운동할 때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좋아질지 몰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말을 너무 어눌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할지 몰랐어요. 마지막 욕심이라면 그 전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냥 안 아프고 밖에 이렇게 원래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잘 움직이시고 뭐 안 아프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쭉쭉. 뇌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환자들이 겪은 일은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다. 뇌경색의 위험 요소를 멀리해 예방하는 것과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 막연히 두렵기만 한 뇌경색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이다. 예, 내가 할게요. 전국의 119 아저씨들 진짜 수고하시는데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부산시 강서구 중림동에 사는 그래 환자였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얼굴 한번 안 찌푸리고 예, 환자를 위해서 헌신 진짜 너무 예, 정성스럽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들이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119 아저씨들 보람을 느끼고 하세요. 언덕에서 그냥 너무 주저앉아버린 거죠. 뭐 못 일어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 골절되신 분이 1년 이내에 사망률이 약 20% 정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가 약 30%가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80%가 됩니다.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그게 골절이 되더라고요.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절 되고 나서 아, 골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골다공증 골절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과 다른 질병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